퍼즈의 포트폴리오, 이번 주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상해드리겠습니다. 퍼즈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준비해 왔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고 제가 준비해온 자료들이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이번 주 비트코인 차트 분석부터 진행을 해볼 텐데요. 퍼즈님 부탁드립니다. 네, 해서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옆으로 횡보, 약간 빠지는 모양새도 보였지만 어쨌든 옆으로 횡보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할 말이 많지는 않지만 아마 여러분 아까 뉴스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나스닥과 원래 같이 가다가 떨어질 때는 왜 같이 떨어지다가 왜 오를 때는 나스닥만 오르는 거야 라고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 차트도 한번 같이 보고 그다음에 이 현상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차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일봉인데 이게 옆으로 지난 한 주 동안 옆으로만 계속 옆으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거는 지난주랑 사실 거의 같습니다. 어쨌든 이 퍼즈 각도선을 뚫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이 퍼즈 각도선을 뚫는다고 한다면 그 다음 퍼즈 각도선인 요 선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쨌든 요 퍼즈 각도선을 뚫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중심선을 뚫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각한 대로 무난하게 뚫고 올라가기만 하면 정말 베스트겠지만 이러한 점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작년 5월 달의 모습인데 작년 5월 달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바닥을 다지고 나서 큰 상승이 있었지만 이때 시장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무빙이 엄청 약간 지저분했습니다. 해서 올라갈 것처럼 해주다가 볼린저 밴드 중심선도 뚫었다가 그 다음에 바닥으로 한번 다시 저점 갱신하고 올라갈 듯 하다가 거의 바닥 한번 다시 가고 그런 다음에 올라갔었기 때문에 지금 모습이랑 딱 보시면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움직인 다음에 올라갈 것도 좀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 얘기를 추가적으로 하면 일단은 제 생각은 일단은 시장이 좀 괜찮아졌다라고 생각을 다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코인이 주식보다는 조금 더 위험한 자산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주식에 먼저 돈이 쏠리고 시장이 완전하게 회복됐다라고 느끼면 그때서야 코인에 돈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아니 그러면 반대로 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제 생각이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반대로 가든 똑같이 가든 어쨌든 코인 입장에서는 나스닥이 오르는 것과 내리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오르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예. 만약에 반대로 나스닥은 오르는데 코인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스닥이 오르는 게 코인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서 요즘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잠깐만 보겠습니다. 어쨌든 나스닥은 뭐 다른 분들이 많이 해주실 테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퍼즈 각도선이 이건데 이 퍼즈 각도선을 강력하게 돌파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비트코인에서도 돌파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선을 강력하게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 퍼즈 각도선인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어쨌든 여기가 저점이겠지만 안 좋은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로 떨어진 이후에 A, B, C 반등 이후에 1, 2, 3, 4, 5로 다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 한 6월 한 달 동안은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도 한 10% 정도는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회에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빨리 회복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 차트 분석은 지난해 5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오르더라도 많이 흔들면서 좀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멘탈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나스닥과 약간의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 따로 또 확인을 해보자면 일단 퍼즈 각도선 저희가 최근에 또 언급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강하게 뚫고 올라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말씀 그리고 그 다음 라인으로는 지금 가격 대비해서 10%가량은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또 이번 주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상을 하면 좋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라이트코인으로 이제 매도를 하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바꾸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비중이 늘어났고요.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코인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트론을 매도를 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코인이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 있어 하는 코인인데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라이트코인 이슈 때문에 어쨌든 라이트코인을 이제 줄이고 다시 이더리움을 늘리고 비트코인을 늘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트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단가가 한 1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저도 같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론 같은 경우에는 생각만큼 많이 올라주지 않아서 일단은 좀 빠져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포트폴리오, 새로운 코인으로 이더리움 클래식 을 이제 새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대로 적립식으로 사고 있고요. 이제 현금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 현금 비중으로 있습니다. 계속 분할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워낙 뭐라고 해야 될까? 급등을 보였던 코인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코인이기도 리플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어쨌든 이더리움이 이제 작업 증명에서 지문 증명으로 변하면서 그 이더리움을 채굴하던 사람들이 어쨌든 채굴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채굴하러 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 어쨌든 이더리움 클래식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이더리움 클래식 입장에서는 더 많이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개발도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썩 많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건 단기적인 호재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장기적으로 가려면 개발을 꾸준히 겸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을 왜 넣었는지 궁금하실 텐데 차트를 보면서 같이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 네네네. 6시간 봉인데. 6시간 봉이네요. 네네네. 네. 그 6시간 봉인데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퍼즈 각도선을 뚫었기 때문에 가지고 왔어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못 뚫었고 나스닥은 뚫었던 그 퍼즈 각도선을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뚫은 코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에서 골라서 가져왔는데, 그 차트 모양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금 대부분 차트 모양이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간 다음에 이 아래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코인들의 모습이 대부분이고, 몇몇 개 코인들이 모양이 다른데, 모양이 다른 것 중에서 이런 식으로 퍼즈 각도선이 뚫은 게 있으면은 그러한 코인들로 매매를 하시는 게 제 생각에 훨씬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퍼즈 각도선이 이제 제가 만든 거라 사실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텐데 쉽게 말하면 요 하락 추세에 대한 요 하락에 대한 추세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걸 뚫으면 횡보 혹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다.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건 달러 차트고 이제 원화 차트로 본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45,000원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엄청나게 제가 이제 뭐 개발을 잘하고 있거나 이래서 이제 넣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자리가 오면 매도할 예정이고, 많이 매도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일단 지금 여러분들께서 30%가량은 현금을 좀 보유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70%를 잘 어떻게 또 한번 분할 매수를 하고 또 적립식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좀 반복을 하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차트 분석도 도와주셨고요. 일단 퍼즈 각도선을 뚫어준 그런 코인들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코인으로 이번 주에도 새롭게 포트폴리오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에 저희가 또 위믹스 관련해서 이슈를 다루면서 차트 분석도 같이 진행을 해드렸거든요. 관련해서 추가적인 분석도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네, 위믹스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릴 때는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 해서 분할 매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할 매도 자리 위주로 좀 잡아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같이 보시면은 제가 이제 어제 지난주에 분석할 때가 이제 이때 라인이었는데, 이때 일단은 뭐 3분의 1이든 4분의 1이든 조금 매도를 하시고 5,000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분할 매도를 해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실제로는 여기 361.8이 여기고, 그다음에 423.6%가 여기인데 423.6% 정도까지 올라간 다음에 조정을 일단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해서 일단 최대로 올라갈 수 있으면 476.4%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사실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자리에서 분할 매도를 만약에 진행하셨으면 제 생각에는 박수 받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퍼즈 각도선이 하락할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상승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퍼즈 각도선이
뚫렸습니다. 그럼 뚫렸다는 소리는 뭐냐면 어쨌든 추세 자체가 상승해서 하락 혹은 횡보로 변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만약에 이 퍼즈 각도선이 뚫릴 때 저는 단타하게 되면 물량을 전부 다 매도를 합니다. 해서 이 선이 뚫렸다가 어쨌든 다시 뚫고 올라오지 못했지만 일정 부분 반등해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그 익절인데도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저라면 전부 다 매도를 하겠지만 만약에 제가 못 넣으시더라도 한 조금이라도 좀 분할 매도를 좀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위믹스 관련해서 좀 매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루나와 우리 테라폼랩스 관련된 상황들 또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워낙에 이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좀 피해자들을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본사 상황들은 어떤지 한번 짚어보고요. 루나 이제 또 에어드롭 이슈가 있거든요. 에어드롭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한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원래는 사실 다루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게 언급을 하면 할수록 저는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관심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뭐 루나 2.0을 에어드랍 해준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이랑 그다음에 요 2.0 에어드랍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까, 우리는 어떻게 좀 대응하면 될까라는 측면에서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테라폼레스와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권도영 CEO가 갖고 있는 이 회사들의 상황은 썩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싱가포르 본사 상황 같은 경우에 테라폼레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주소지에 갔지만 로고나 문패 등은 일단 존재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같은 층에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도 본 적은 없다. 그리고 뭐 이 사무실은 오랫동안 비워져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 같은 경우에도 법인 주소에는 다른 사무실이 입주해 있었고, 그 다음에 몇 년 전부터 그 사무실 썼었다. 이거 다른 회사가. 그래서 처음부터 사무실 자리에 이제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가 이제 입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좀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제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 뭐 무조건 유령 회사라고 말하는 건 약간 너무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어쨌든 그 법인 주소 대행 사업을 하는 것도 많고, 주소지만 해놓고 사실 집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추가적으로는 일단은 테라폼레스 내에서 이제 횡령이 의심되는 사건이 있고, 권도영 CEO가 이제 횡령을 했다는 건 아니고 내부 직원이 횡령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범죄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우리나라에서 좀 수사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전반적인 상황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건 어쨌든 요거일 것 같아요. 이제 루나 에어드랍 같은 경우가 이제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그 루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이 루나 에어드랍 해주는 것 자체가 좀 도와주는 거 아니냐. 에어드랍 해주는 것 자체가 원래 관심 없었는데 루나 에어드랍을 해주는 것 자체가 거래소에서 이제 이걸 도와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게, 만약에 에어드랍을 했는데 안 준다. 그러면 거래소가 중간에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에어드랍 한 거 무조건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루나가 기존에 있던 루나는 어쨌든 버리고 새롭게 루나 2.0을 에어드랍 해준 건데, 이 루나 2.0 같은 경우에 이게 상장이 결국엔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좀 핵심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빗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일단은 지금은 상장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업비트 같은 경우도 상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이제 어쨌든 암호화폐 전반적인 분위기로는 아니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냐, 한번 망했던 프로젝트를 어떻게 다시 신뢰를 쌓을 수 있겠냐, 이제 이러한 얘기들이 좀 많고, 그리고 제 생각에도 어쨌든 요거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요거 수사를 하고 있는 마당에 아마 상장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몇 거래소에서 만약에 상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에어드롭 받으신 분들은 그 거래소로 옮겨가지고 현금화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제일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루나와 테라 지금 사태, 또 에어드롭 소식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제가 아까 앞서 일부에서 이더리움이 지금 현재 더블탑 쌍봉 패턴과 헤드앤숄더 하락 반전형 패턴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000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패턴에도 오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함정들이 있는지 제대로 한번 이 패턴을 배워볼게요. 네, 제가 이제 이걸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헤드앤숄더랑
그 더블탑, 뭐 더블 바텀, 뭐 이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해서 이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PPT를 보시면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봅니다. 이제 더블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쌍봉이고, 그다음에 헤드앤숄더는 이제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이런 식이고,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 역헤드앤숄더 이런 건 거꾸로인데, 보면은 맨 처음에 차트를 보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요것부터 먼저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게 쉽거든요. 요런 모양만 찾으면은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블탑이 있으면은 이렇게 더블탑 있으면 아래로 떨어지고, 그다음 헤드앤숄더가 이렇게 있으면은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부터 찾으시는 경우가 맞는데, 근데 실제로 이거를 몇 번 대입을 해보려고 하시다가 당하시는 경우가 많죠. 예, 근데 이거를 온전히 좀 활용하지 못하셔서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자, 모든 패턴은 엘리어트 파동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엘리어트 파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1, 2, 3, 4, 5로 올라가고 이제 A, B, C로 떨어지고, 그다음 그 안에 프랙탈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1, 2, 3, 4, 5, 그다음에 1, 2, 3, 4, 5, A, B, C, 1, 2, 3, 4, 5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부분이 헤드앤숄더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요 부분 있죠. 예, 요게 이제 헤드앤숄더고, 요 부분 때문에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헤드앤숄더에 제대로 된 자료를 보면은 단순히 헤드앤숄더 모양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팔이 달려 있습니다. 팔이 달려 있고 헤드앤숄더 모양 다음에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이제 준비했던 자료도 보시면 이렇게 팔이 달려 있죠. 네, 그래서 이 팔을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팔이 없으면은 헤드앤숄더 모양이 아닙니다. 네.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뭐 예시를 조금 보여드리면은, 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헤드앤숄더 모양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올라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떨어졌죠.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팔이 이런 식으로 달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달렸기 때문에 원하는 모양대로 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 팔이 달렸나 달리지 않았나 정도만 좀 확인하셔도 오류를 좀 쉽게 피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일단은 뭐 시간 관계상 이 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에 추후에 기회가 되면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헤드앤숄더의 함정을 피하려면 여러분들께서 이 어깨와 머리 부분만 찾는 게 아니라 그 양쪽으로 해서 길게 늘어진 팔도 있는지 확인해 보셔라라는 하나의 좀 간단한 꿀팁을 주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과 나스닥 차트 분석부터 위믹스 또 포트폴리오도 짚어보고요. 여러 가지로 이슈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